리처드 데니스, 이 사람은 터틀즈 시스템 창시자인데 공식적으로 19년간 연평균 120%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여러 데이터들에 의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벌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뛰어난 트레이더는 타고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대부분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실 겁니다. 이 리처드 데니스도 콩 선물 투자로 수백 달러에 불과했던 자산을 수억 달러로 불리면서 이미 전설적인 트레이더 반열에 올라와 있던 사람인데, 뛰어난 트레이더는 재능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본인의 철학을 검증하기 위해서 1983년과 1984년 심리 테스트와 성격 테스트만을 거친 후에 13명의 제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제자들의 직업은 프로그래머, 농부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었고 주식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리처드 데니스가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매매해서 강조한 것은 알파 컨덕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최신 영상을 가장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외부와 접촉하지 말 것, 매매 원칙에 충실할 것, 이런 기본적인 몇 가지였습니다. 터틀즈 그룹의 투자 원칙은 추세에 순응하라, 시장 앞에 겸손하라, 무리한 매매를 삼가라, 이 세 가지로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리처드 데니스는 규칙에 기반한 트레이딩 접근 방식의 효용성을 강조합니다. 훌륭한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인내와 규율, 감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트레이딩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원칙을 강조합니다. 추세 추종 전략, 브레이크아웃, 돌파 전략, 위험 관리, 규율과 일관성, 포트폴리오 다각화, 리처드 데니스의 전략을 구성하는 주요 원칙입니다. 이렇게 뽑은 제자들은 평균 1874%의 수익을 올리며 3천만 달러이던 자산을 5억 달러로 불리면서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13명의 제자들 중에는 60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트레이더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존재라는 명제를 보기 좋게 뒤집은 셈이었죠. 참 대단하다는 말밖에는 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사실 전통적으로 성공한 투자자들은 선견지명을 가진 부모를 뒀거나 시장의 이치에 밝았던 가문의 출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그렇죠.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의사결정 능력과 통찰력에 자라온 가정 환경과 주변인들의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리처드 데니스는 성격과 심리 테스트만을 통해서 뽑은 제자들을 통해 뛰어난 트레이더는 재능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본인의 생각을 현실로 이뤄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요, 알파 컨덕터의 멤버십 회원분들은 55세에서 73세가 주요 연령대입니다. 다음은 30대, 40대 분들이시고 20대 분들도 소수가 계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통계 데이터와 정보들을 기반으로 살펴보면 20, 30대 분들은 보편적으로 5천만원 내외의 운용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지만 50대부터는 꽤 큰 금액으로 운용을 하고 계십니다. 적게는 5천만원에서 수억 원까지 편차가 아주 크죠. 제가 직접 만나본 전업 투자자분들은 수백억대 자산가도 계셨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은 극소수겠죠. 20대부터 50대 초반 정도까지는 알파 컨덕터의 개인적인 오피니언으로는 공격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험도 크지만 그 위험에 따른 성과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0대 중후반부터는 무엇에 집중해야 하냐? 잃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투자가 우리의 노후 생활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70대인 멤버십 회원분들을 기준으로 보면 앞으로 살아갈 날이 50년 정도 남았을 겁니다. 평균 수명이 높아지고 의학도 점점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50대 분들을 기준으로 약 70년 이상이 되겠죠. 여러분들, 첫 번째는 건강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수백억이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돈을 안 들이고 최고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걷기입니다. 인간의 몸은 10,000보 이상 걸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답니다. 거동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최대한 걷기 운동에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금 운용 계획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적절한 배분,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투자는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켜내는 것은 더 중요하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은 위험자산이라는 겁니다. 위험자산에는 주식, 부동산, 원자재, 파생상품 등이 있죠. 사실 부동산도 위험자산인데 한국에서는 마치 안전자산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은 금, 채권, 국채, 달러 등이 있는데 이것마저도 비교적 안전하다는 것이지
언제나 안전한 자산은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금이나 달러도 싸게 사야 안전하지 비싸게 사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알파 컨덕터는 달러를 추천드리는데 저의 경우에는 2020년에 1000원, 1100원대의 달러를 매수해서 1400원대에 대량 매도했습니다. 환차익은 세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 컨덕터 구독자분들도 달러 환율이 1200원 아래로 떨어진다면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현물을 사시기보다 골드 인덱스나 금융상품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2년에 코덱스 골드 선물을 매수해서 저는 꽤 큰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제가 금과 달러 가격이 낮아지면 영상과 인사이트 칼럼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양에 의하면 금리 하강 구간에서는 주식의 매력도는 낮아지고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면 예금보다 채권 투자가 유리해지고 금리가 하강하게 되면 채권에는 매도세가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모든 이론이 완벽하게 다 맞는다면 우리가 이미 부자로 살아가고 있겠죠. 하지만 이런 이론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험에 대해 인지하고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현재 주식시장은 어려운 상황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알파 컨덕터의 모멘텀 전략은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초과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렇게 시장보다 훨씬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하락할 때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안 하고 현금만 들고 계셔라 계속 강조드렸더니 재구독을 안 하고 구독을 끊어버리신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시장이 빠질 때는 아무리 좋은 종목을 매수해도 다 같이 빠집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트레이딩을 재미삼아 하시는 것이라면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오피니언을 들을 필요도 없죠. 그냥 사고 싶은 걸 사면 됩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라면 나보다 더 뛰어난 전략을 가진 나보다 시장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겠죠.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 날 여러 개의 종목이 추천되고 손절하는 것보다 이런 하락 구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충분히 하락한 후에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알파 컨덕터의 모멘텀 전략은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어제 인사이트 칼럼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단기 성과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장기간 지속적인 성과가 중요한 겁니다. 높은 손익비와 계좌 운용 성과에 따라 계좌 수익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워렌 버핏이 금융투자계의 제왕적 위치에 있는 것은 단기 성과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꾸준히 높은 성과를 지속했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롱런하는 것은 어떤 분야에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방금 설명드린 리처드 데니스, 마이클 마커스, 제프리 우드리프와 같은 천재적인 트레이더들은 각 19년간 연평균 120%, 10년 평균 120%, 10년 평균 118%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워렌 버핏의 연평균 수익률은 23%입니다. 그러나 54년간 지속했기 때문에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계산하면 훨씬 더 장기간 더 높은 수익률을 지속하고 있을 겁니다. 알파 컨덕터의 모멘텀 전략은 천재적인 트레이더들이 운용 전략의 가장 핵심 요인으로 꼽는 높은 손익비를 유지하는 것, 계좌 운용 관리 능력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장기 코어 전략은 찰리먼거와 같이 좋은 회사를 괜찮은 가격에 매수해서 기업의 성장과 동행하여 큰 수익을 얻는 것이 목표입니다. 단기 차익 실현하고 싶은 욕망을 이겨내고 변동성을 이겨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에서 모두가 말합니다. 이제 국장은 글렀다. 한국 증시에서 돈 버는 건 사기꾼밖에 없다. 그러나 어려운 한국 증시에서도 늘 천재적인 트레이더와 투자가들은 끊임없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한국 증시는 제가 주식 계좌를 처음 개설한 2012년부터 늘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때 말고는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도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여러분도 이 단순한 두 가지 전략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수천, 수백, 수십 배의 수익을 안겨드리겠다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겠습니다. 단기간에 1억 천금의 꿈을 꾸고 오셨거나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트레이딩을 통해 무언가를 매수하는 행위 그 자체가 즐거운 것이라면 당장 알파 컨덕터의 구독을 취소하고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진정으로 자산을 일궈나가고 꾸준히 우상향하는 전략을 통해 자본주의에 대해 진정으로 깊은 고민이 있으시다면 알파 컨덕터와 함께 어려운 시장을 이겨내 보시죠.
투자 원칙과 규율을 지켜나가며 시장을 이겨내려는 끊임없는 투자에 대한 고민을 통해 장기간 우상향할 수 있는 전략을 꾸준히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구독자 2명이었던 채널에 벌써 2천여 명의 구독자분들이 모였습니다.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구독자도 중요하지만 알파 컨덕터를 통해 전략과 규율을 지켜나가고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계좌를 진짜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단 한 명의 고객이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어려운 시장 알파 컨덕터와 함께 고민하며 이겨내 보시죠.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금융시장 초과 수익 지휘자 알파 컨덕터였습니다.